106조까지 했고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111조, 112조, 113조 의사표시 관한 부분인데요. 그 비진이라든지 통정, 착오, 사경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관해서는 일반적인 그 기본 강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판례가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개 지문 내에 두 개 지문 들어가는데 기본 강의나 요약 강의 한 정도만 보면 됩니다. 다만 단일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 부분이 주로 판례 내용인데 해석이 단일 문제 출제되면 착오가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착오 문제 중요한 기본 강의에 했지만 필요한 부분 다시 추가적으로 한 몇 가지 설명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을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기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이 조문이죠. 이 조문에 관련된 판례 이제 착오는 결국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일단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다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중요 부분 착오했더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다시 취소를 못합니다. 중대한 과실 기인할 때.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이때 착오 효과와 관련해서 과실 있는 착오자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그 착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불법의 일반 제도인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이유는 불법에 의한 것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위법한 행위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표의자가 109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이니까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꼭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해 있어요. 법률행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련돼 있죠.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성립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하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인가는 표의자의 주관적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는 중요하다. 객관적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주관적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떠나서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 부분인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표의자의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주관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중요 부분인가는 결국 객관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되 그 객관적 인과관계 요소를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죠. 결국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련된 데 있으니까 착오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그 중요 부분 착오 관련해서 B 부분에 1, 2, 3 부분인데요. 1, 2, 3 부분에 착오에 중요 부분 착오 의를 했었고 경제적 손실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 판례가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 경제적 손실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 채무가 있고 병이 을한테 보증을 선 거요. 근데 이 보증 선 내용이 채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채무가 5천이면 이게 그 대여금 채무인지라서요. 대여금 채무 5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증을 썼을 때는 이 대여금 채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물건 매매 대금 채무더라. 판례 내용이 이제 그거 보면 그 물건 대금 아니고 구상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리 갑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대신 갚아주고 이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구상금이죠. 대신 갚아줬다든지 또는 불법행위 공동 불법행위인데 1억 손해가 발생해서 갑어리 A한테 공동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1억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어리 1억 다 갚은 거죠. 그러면 이제 깎아 5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리 1억 다 갚았으니까 결국 어리 갑한테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죠. 그걸 구상금이죠. 구상금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 사람을 대신해 이 사람이 보증을 쓴 거죠. 근데 병이 보증인이 이것이 대여금 채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상금 채무더라. 근데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이 갚는 건데 그것이 대여금이든 그게 구상금이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못 갚으면 5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 참고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다. 즉 채무의 내용을 그 착각하더라도 보증인은 중요 부분 참고 취소 못하고. 두 번째 군유지 사건이죠. 기본 강의 시간에 했듯이 이게 이제 군 소재지 부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이 요 다 놀이시설을 이제 지어서 몇 년간 이용을 하고 이걸 군에다 기부 체납 한 사건이죠.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이 3억 정도 들어갔다 건물 비용이 3억에 대한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1년에 그 땅 사용료가 3천만 원 정도 온다. 그럼 10년간 이걸 놀이시설 이용을 하고 10년이 끝나면 이걸 이 놀이시설 했던 건물을 군에 이제 군청에다 이걸 기부 체납하는 사건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군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군 소재지가 아니라 이게 이 땅이 주민들의 총유였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게 아니라 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군에다 기분 체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기분 체납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착각했다 취소하는 사례에서 취소 못한다. 왜? 갑은 어차피 이걸 지어서 10년 동안 사용했다면 자기는 손해가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제 손실이 없으니까 취소 못한다는 거고. 세 번째,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이 A, B, C가 있는데 A가 단독 상속받은 줄 알고 돌려준 거예요. 한 원을. 이 사람은 단독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B, C 드라마죠. 그러면 나중에 돌려달라 할 수 있냐? 그건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어차피 갑은 상속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게 A한테 줬다고 해서 경제에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중요부분 차고 하니까. 이게 단독 상속을 오인한 사건입니다. 오인해서 A, B, C한테 모두 돌려줘야 될 걸 A한테만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부분 차고 아니다. 어차피 돌려줄 걸 돌려줬으니 경제에 손실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내용 그게 1, 2, 3 판례를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요 부분인 거,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했었습니다.
해당하는 거로서는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차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판례를 실었습니다. 제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이제 채무자가 A인 줄 알고 근저당 설정자가 서로 일체를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이제 백지 입장을 준 거예요. A하고 친하니까. 근데 A가 아는 B를 위해서 돈을 이제 서류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설정된 계약서를 보니까 B가 채무자더라 말이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A가 채무자인 줄 알고 물상보증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 B더라. 이것은 이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창고니까 알았더라면 설정 안 했겠죠. 채무자 누구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번째, 금융기관이 그 A가 기업 대표자인 줄 알고 이제 신용조사를 해서 보니까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뭐 그 신용도 좋더라. 그래서 대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A의 형 B가 기업주더란 말이죠. 기업주인 B가 형이 자기 명의로 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대표자로서 기업 대출 안 받으면 안 나오니까 아무 하자 없는 동생을 기업 대표자로 해서 올려놓으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그 동생 대표자인 동생을 보니까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대출해 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인 줄 알고 대출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더란 말이죠. 신용불량자 형이더라. 그럼 알았다면 대출 안 했겠죠. 그게 이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채무 중에서 판례가 채무자 동일성. 그러니까 하나는 물상보증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죠. 두 가지가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차이고, 또 하나는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차고, 이거는 뭐 우리 기본 시간에 봤듯이 창신상해인 줄 알고 중개사로부터 점포를 소개받았는데, 창신상해인 줄 알고 점포를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창신상해 아니더란 말이죠. A 상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계약하면 B더라. 이거는 중개사 일이고 매수인의 중과실 아니다.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질에 관한 차고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사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차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차고 있죠.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차고, 이거는 매매인데 매매인 알았더만 정리더라. 이런 것처럼 계약 자체를 잘못한 거죠. 이거는 당연해서 판례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었고, 또 하나 성질에 관한 차고다. 이 성질에 관한 차고는요, 동기의 차고인데 동기의 차고 중에서 표시가 됐던지 특히 계약을 체결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표시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거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동기 사고를 우리는 성질에 관한 사고다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붙인데, 이 목차를 정리한 건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죠.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 그래서 성질의 차고는 또 다시 사람, 객체, 법률 상태, 우리 판례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설계사, 건축 설계사, 자격 사건이죠. 우리 기본 시간에 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유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면서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줄 알고 재건축 조합이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설계사 자격증이 없더라. 당연히 설계 용역을 맡기려면 설계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더라. 그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객체는 이제 토지 해당. 토지 해당은 그 경계.
토지 해랑은 농경지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가 절반 가까이 되더라. 이 사건이고요. 경계선을 착오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중요부 착오다. 법률 상태의 착오는 자 우리 금융기관이 연체 사실이 없다고 그 기업에 연체 사실이 없으니까 이 기업에 신용보증을 써도 된다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그 신용보증기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니까 이 기업은 연체 사실이 없네. 그래서 줬는데 연체 사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보낸 그 전제 조건이 법률 상태 보니까 신용대출을 할 수 없는 기업을 보냈죠. 이런 경우도 성질의 차원에서 그걸 믿고 전제를 해서 준 거니까 중요부분 차원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 내용이 차후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사건이죠. 즉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나오니까 내가 주택권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명할 테니까 거기에다 출자하는 행식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 말을 믿고 매수인의 주택건설 목적한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행식을 이제 부동산을 내놨어요. 이전했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법을 몰랐던 거죠. 이걸 법률 효과의 착오, 또 법률의 착오라고 그러고 이것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목적을 하는 주식회사 뜨면은 요 부분이 이제 떠올라줘야죠. 그런 법률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례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해당되지 않는 건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부분은 이제 소유자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 근소한 지적부적 착오 우리 기본 강의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소유자에 관한 착오에 관해서 임대차 부분입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물건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물건인지 모르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다만 계약서상에 임대인 물건인 것을 약정한 거는 임대인 물건인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대인 물건이 아니더라. 그런 경우는 특약이 있으니까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를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만약에 임대인 소유 물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하나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